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광고, 구글 태그 매니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차이점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대략적으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반면에 온라인은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 만약에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까지 하고 움직인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쿠키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와 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케팅 성과와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 등을 활용을 하면요. 말 그대로 특정 콘텐츠에 우리가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태그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이 태그 매니저를 활용하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유입됐는지, 구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됐는지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채널,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쇼핑몰일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요, 현재 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방문자에게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웹사이트에 몇 명이나 들어왔지? 그럼 방문자 정보는 기본적으로 카운팅이 되고요.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재방문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방문자들이 앞에 얘기했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입됐는지, 구글을 통해서 유입됐는지, 아니면 직접 도메인을 치고 입력됐는지 등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채널을 만들어 놓고 고객을 유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광고인데요.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로 전환됐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자체 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이 옥션지 마켓과 같이 다른 플랫폼은 이러한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카페24나 쇼피파이와 같은 워드프레스와 같은 자체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립트 코드를 집어넣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문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마케팅의 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콘텐츠가 실제 고객에게 어떻게 도달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등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웹 로그 분석 과정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사이트의 방문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분석 스크립트 코드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워드프레스와 같이 많이 쓰는 플랫폼은 클릭 몇 번으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직접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는 합니다. 웹페이지에 설치된 분석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방문자가 남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운영자들은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서비스에서 통계 데이터로 변환된 데이터를 통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의 마케팅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그 분석 데이터는 방문자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경로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에서 기본적인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어떠한 것을 검증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자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아니면
페이지 관점으로 바라볼 건지, 시간 관점에 바라볼 건지, 경로 관점에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문자 관점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 추이를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몇 번 페이지까지 보느냐.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탈이 대부분 한다면 첫 번째 도달시킨 연결 URL, 랜딩 페이지 개선이 필요한 것이겠죠. 또한 순 방문자의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전환이죠. 구매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물론 양속에서 질도 나올 수 있지만 많이 유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는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방문자 현황 추이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접속해서 이탈한 페이지가 어딘지 이런 이탈 페이지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 페이지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도한 구매 전환까지 다 마치고 행동에 대한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탈했다면 모르겠지만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회사 소개서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 이탈한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탈한 페이지를 찾아서 개선을 해보는 작업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시간 관점의 분석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서부터 퇴근하는 시간에 이렇게 낮 시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상품은 저녁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구매가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8시에서 11시까지 구매가 집중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낮 시간에 검색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녁 8시간에 모든 업무를 끝이고 그 자리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서 실제 구매까지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간적인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경로 관점의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와서 카테고리를 타고 실제 제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경로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유입이 돼서 바로 결제하는지 이러한 경로 등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방문자 관점, 그리고 페이지 관점, 시간 관점, 경로 관점의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 로그 분석 스크립트 코드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로그 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계정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자 등록증 상으로 되어 있는 계정으로 운영을 하셔야 향후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도 연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계정보다는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구글 로그 분석에서 계정을 만드시고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요. 계정의 채널 만들기라는 통해서 아주 손쉽게 스크립트 코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 만들기를 누르면 채널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약관에 동의하시고 어떠한 페이지를 분석할 것인지 도메인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도 다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채널 도메인을 입력을 하시면 데이터 스트림 안에 스크립트 코드, JS로 된 스크립트 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전체 공통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단에 로고가 있는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가 바뀌어도 고정적으로 있는 페이지잖아요. 혹은 하단에 회사 소개가 있는 부분들도 공통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공통 페이지 중에 헤드 태그 안에 앞에서 생성한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앱이 연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 쇼핑몰에 대한 방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해주실 것은 구글 애널리틱스 단에서 구글 광고, 구글 애즈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글 애즈에 가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회원가입
하셨다면 구글 애즈는 클릭 한 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광고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엇인가 분석해주는 사이트고요. 구글 애즈 광고는 광고를 집행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서로를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셔서 구글 애즈 계정을 클릭으로만 통해서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잠재 고객이라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 540일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구글 애즈의 공유 라이브러리 그리고 잠재 고객 관리라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전체 방문자도 모을 수 있고요. 우리가 특정 지정해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등록한 후에 3일 이내에 구매하지 않은 고객 집단을 모을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방문 이력은 있었으나 1개월 이내에 결제 이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 홈페이지의 특정 카테고리, 특정 문서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타겟 집단으로 모아할 수 있고요. 이것을 구글 애즈 잠재 고객 관리자라는 데 가보시면 고객 집단을 맞춤 타겟으로 모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로그 분석은 그냥 로그 분석 자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요. 구글 애즈로까지 이어서 실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광고로 다시 노출할 수 있는 이런 리마케팅 광고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구매에 관심이 있거나 상품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모은 잠재 고객을 활용해서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요 50% 더 높은 클릭률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전환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구매할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리타겟팅 광고에는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환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기업에게는 전환 단가를 훨씬 더 낮춰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을 모아서 접근해야 되는 것은 고객을 놓고 보면 관심사가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관심사를 보이는 약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구매를 하거나 우리 제품에 대한 강한 애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구매 의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오래 머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거나 혹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은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말을 활용해서 주말 10% 할인 쿠폰 같은 것을 발급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낮추면서 광고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웹사이트, 우리 채널에 방문한 사람들을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사이트에 다시 노출하는 방법을 리타겟팅 광고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구글 자체 홈페이지도 있지만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KBS,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뜨는 광고가 대부분 다 구글 애즈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앞자만 따서 지대형 광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곳에 가서 특정 상품을 보면 그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사이트에 계속 광고가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에서 잠재 고객 관리자를 활용해서 저를 리타겟팅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N의 리타겟팅은 유저가 본 상품이나 방문한 사이트의 내용을 배너 형태로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재방문율과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의 구매 형태와 GDN을 이용할 필요성은 뭐냐면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면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6배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의 구매율은 신규 고객보다 훨씬 더 높을 텐데요. 일부 통계에 따르면 기존 고객의 구매가 신규 고객보다 3.5배 높다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처음 구매한 사람보다 이전에 구매했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를 활용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판매하는 객단가를 높이긴 쉽진 않죠.
판매 금액은 거의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는 비용이 높다고요. 반면에 기존 고객을 활용하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결국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전환율이 높이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고객의 이탈률을 5%만 줄이면요, 기업의 순이익은 95%가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구글 로그 분석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모았다면 이제 구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데요. 구글 광고는 앞에 페이스북, 인스타처럼 퍼널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지, 관여, 구매라는 형태들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인지 단계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등 인구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국가나 지역, 도시, 위치와 언어 등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탑 단계, 인지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관여 단계에서는 계제 위치를 타겟팅하거나 혹은 문맥을 타겟팅하거나 주제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블로그에서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인식하고 그 블로그와 연관된 광고를 뿌려줄 수 있다는 거죠. 특정 블로그에서 어떤 문서를 읽는 사람은 그거에서 관심이 있어서 읽는 건데 그와 연관된 우리 기업의 광고로 노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전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구글은 관심사로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쿠키 값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로 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맞춤 정보를 모아서 이와 유사한 유사 타겟으로 확장까지 시켜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 단계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맞춤 타겟 혹은 이를 확장한 유사 타겟까지 만들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다시 보여주는 것을 리타겟팅 광고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인구 통계적인 정보 혹은 주제나 계제 위치, 관심사, 문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리타겟팅 광고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협력되어 있는 사이트가 국내에도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이트에 사실 도달시키려면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고객을 타겟팅 통해서 성과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리타겟팅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타겟팅 광고를 먼저 권장해드리고요. 이후에 문맥 광고로까지 좀 더 확장시키시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곳에 추가적으로 더 노출을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리타겟팅, 문맥, 관심사까지 좀 더 확장시킨다면 구글을 활용해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확보한 고객들, 구매하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 다시 잡아서 고객으로 유치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 구조는 네이버와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제공하는 구조와 거의 비슷한데요. 캠페인, 그룹, 광고 소재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캠페인의 목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광고를 할 건지, 우리가 지금 고객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클릭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게 할 건지와 같이 이렇게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캠페인 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룹 단에서는 키워드와 입찰가 등을 결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특정 키워드를 내가 지정할 수 있지만요. 구글은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예 일치하는 형태로 결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와 같이 딱 일치하는 키워드로 검색되게끔 내가 설정할 수도 있고 구문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형외과라고 넣어놓으면 성형외과 추천 혹은 코 성형외과, 눈 성형외과처럼 구문까지 일치하는 광고도 집행할 수 있고 확장 검색도 가능합니다. 얼굴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쌍꺼풀 수술 혹은 성형외과를 영문으로 잘못 지은 것까지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확장 검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광고 그룹단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키워드. 키워드는 우리가 검색하면 보이는 광고 소재 혹은 배너 광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는 기본적으로 배너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물론 텍스트로도 뿌릴 수 있지만 일종의 배너 형태로 이미지 시각화된 형태로 뿌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광고 하나를 집행할 때는 사실 다양한 이미지 사이즈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지만이 고객의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들로 우리의 광고 소재를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소재에서 고민하실 것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고객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건지 결국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클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고객이 결정이 돼야 메시지도 결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름과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콜 투 액션이라 부르는데 광고만 멋지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고에다가 지금 클릭, 지금 다운로드, 지금 방문하세요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요청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연결해 줄 건지 랜딩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메인 페이지가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고 메시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페이지로 던져줘야지만이 고객의 구매 전환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 URL까지 광고 소재에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 방문자 정보를 모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택배까지 확장해서 구글에서 다양한 광고를 집행했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진행한 광고의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구글만 통해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요. 페이스북도 유입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유입될 수 있고 네이버에서 유입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모든 채널에 광고를 집행한다면 이 고객이 네이버에서 유입됐는지 페이스북에서 유입됐는지를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는 것이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다양한 서비스와 분석 툴을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사실 많은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개별적인 채널에 주는 스크립트 코드를 관리자 페이지에 다 집어넣는다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면 매번 개발자에게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가 마케팅 외주 대행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글 태그 매니저입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는 우리의 웹사이트,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한 번만 심어 놓으면요. 다양한 분석 툴에 따라서 스크립트 변경 없이요. 웹사이트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구글 광고로 넘기고 그리고 실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글 태그 관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